본래 첫날 밤, 신방 문이 바깥에서 잠겼다. 안에서는 열리지 않았다. 빗장이 걸린 것도 아니었다. 문고리를 끝까지 당겨도 열리지 않았다. 누군가 밖에서 쐐기를 박아 넣은 것이었다. 신부 나이 15이었다. 이름은 옥분이라 했다. 옥분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방 안을 한 바퀴 돌아보고 촛불 앞에 앉았다. 신랑은 없었다. 혼례 마당에서 절을 나누던 신랑이 신방 안에 없었다. 이불은 펼쳐져 있었고 상에는 대추와 밤이 담겨 있었고 신랑의 자리만 비어 있었다. 바깥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자 둘이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밤이 깊으면 소리는 멀리 간다. 저러다 날이 새겠지. 날이 새면 어떡하려고요. 새고 나면 다들 알게 되겠지. 그 집 딸이 첫날 밤 혼자 있었다고. 웃음이 다시 흘렀다. 옥분은 촛불을 바라보았다. 심지가 가늘게 타고 있었다. 옥분이 이 집에 오게 된 것은 아버지의 빚 때문이었다. 전라도 어느 고을이었다. 아버지 유서방은 장사꾼이었는데 장사보다 술자리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배를 짜고 나무를 팔아 살림을 버텼다. 그 어머니가 옥분이 12살 되던 해 가을에 눈을 감았다. 이듬해부터 빚이 쌓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쌀이었다. 그 다음에는 돈이었다. 고리돈이었다. 이자에 이자가 붙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았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고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 주인 임진사였다. 임진사 집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임도령이라 불렸고 나이는 17이었다. 임진사가 어느 날 아버지를 불렀다.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네. 딸아이를 며느리로 들이게 해주면. 아버지는 그날 저녁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옥분은 아버지 얼굴을 보고 알아챘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래 말을 못했다. 옥분은 먼저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어찌 그리 쉽게 말하느냐. 옥분은 대답하지 않았다. 방에 들어가 어머니가 쓰던 빗을 손에 쥐었다. 오래 들고 있다가 자리에 누웠다. 잠은 오지 않았다. 임진사 집은 크고 조용했다. 집이 크다는 것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 아니었다. 임진사 부인은 처음부터 며느리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옥분이 절을 올려도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다. 말 한마디 없었다. 임진사 부인에게는 친정 조카 딸이 있었다. 나이 19에 아직 혼처가 정해지지 않은 처자였다. 이름은 개화라 했는데 임진사 집에 드나들기를 제 집처럼 했다. 살림 구경을 하러 온다 했지만 안채를 기웃거리는 것이 일이었다. 개화는 처음부터 옥분을 달갑지 않게 보았다. 나이도 어린 것이 며느리라니 부엌 쪽 하인 안악에게 하는 말이었다. 옥분이 마당 끝에서 듣고 있었지만 개화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임도령은 달랐다. 처음 마주친 날 도령은 마당에서 옥분에게 먼저 고개를 숙였다. 옥분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서자 도령이 말했다. 저도 이 집이 편하지 않습니다. 같이 불편합시다. 옥분은 그 말을 이상히 여겼다가 나중에야 뜻을 알았다. 며칠 지나고 알게 되었다. 임도령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다. 과거 공부를 해야 한다는 아버지와 책보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아들 사이에 말 없는 냉기가 흘렀다. 어머니는 아버지 편이었다. 도령은 그 집에서 늘 혼자였다. 그런 집이었다. 혼례 날짜가 잡힌 것은 옥분이 임진사 집에 온 지 석 달이 지나서였다. 혼례 준비는 바빴지만 옥분은 그 바쁨 안에 끼지 못했다. 임진사 부인이 개화를 불러 상의하고 개화가 하인들에게 지시했다. 옥분은 자신의 혼례를 구경하는 사람 같았다. 혼례 전날 밤, 개화가 옥분 방 앞에서 잠깐 멈추었다. 내일 잘 치러야 할 텐데 어조가 평평했다. 안에서 뭔가를 살피는 눈이었다. 옥분은 그냥 고개를 숙였다. 혼례는 오후에 치렀다. 도령과 옥분이 절을 나누었다. 마당에는 동네 사람들이 나와 구경했다. 임진사가 상석에서 끄덕이고 부인은 안채 처마 아래 서 있었다.
개화는 그 옆에서 웃고 있었다. 해가 지고 옥분이 신방으로 들어갔다. 도령이 따라 들어오기 전에 문이 잠겼다. 촛불이 반쯤 줄었을 때 옥분은 일어났다. 문을 다시 확인했다. 쐐기는 문 아래에 박혀 있었다. 가는 나무 토막이었다. 발로 힘껏 차면 빠질 것 같았다. 옥분은 차지 않았다. 방 안을 다시 돌아보았다. 창이 하나 있었다. 작은 창이었다. 살창이 끼워져 있었지만 한 짝이 바깥으로 열리는 방식이었다. 어린 몸이면 빠져나갈 수 있었다. 옥분은 빠져나가지 않았다. 상 위에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대추, 밤, 술잔 2개, 빈잔, 그리고 종이 1장. 종이가 상 아래에 뒤집혀 있었다. 사람이 놓아둔 것인지 쓸려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옥분이 집어들었다. 붓글씨였다. 급히 휘갈긴 듯했다. 도령 낭구는 오늘 밤 안 올 것이오. 첫날 밤을 이렇게 혼자 보내면 내일부터 어떤 소문이 날지 생각해 보시오. 싫으면 지금 여기서 나가시오. 빗장은 내가 열어드리리다. 서명이 없었다. 옥분은 종이를 2번 읽었다. 그리고 종이를 접어 치마 속에 넣었다. 창을 열었다. 바깥을 내다보았다. 담장 아래 그림자가 있었다. 사람 하나가 서 있었다. 개화였다. 옥분은 창을 닫았다. 도로 자리에 앉았다. 촛불 앞에 새벽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 날이 밝았다. 신방 문이 아침에 열렸다. 열린 것이 아니었다. 임진사 부인이 하인을 보내 문을 열게 했다. 하인이 쐐기를 뽑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하인이 들여다보았다. 옥분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촛불은 다 타 있었다. 하인이 말을 못했다. 잠시 후 임진사 부인이 마당에 나왔다. 개화가 옆에 있었다. 신방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마당에 하인들이 모여 있었다. 부인의 목소리가 컸다. 이미 아침 밥상을 준비하던 사람들까지 나와 있었다. 옥분이 신방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잠겼다고? 예, 바깥에서 쐐기가 박혀 있었습니다. 뽑힌 쐐기가 문 앞에 있습니다. 하인 하나가 쪼그려 쐐기를 주었다. 작은 나무 토막이었다. 부인의 눈이 좁아졌다. 신랑은 어디 있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개화가 한 걸음 나섰다. 어머님, 신방 문을 잠갔다면 안에서 잠근 게 아니겠습니까? 바깥에서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옥분이 개화를 보았다. 저도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생각했습니다. 쐐기를 박은 사람이 누구인지. 개화의 눈이 움직였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이 종이는 아십니까? 옥분이 치마 속에서 종이를 꺼냈다. 마당이 조용해졌다. 신방 상 아래에 있던 것입니다. 혼례 전날 밤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이 집에 몇이나 되는지 어머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부인이 종이를 받았다. 읽었다. 다시 읽었다. 개화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다. 저는 그 방에 들어간 적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으셨어도 됩니다. 쐐기는 바깥에서 박는 것이니까요. 부인이 개화를 보았다. 개화는 말을 더 하지 않았다. 임도령이 마당에 나타난 것은 그 직후였다. 별채에 있었다고 했다. 밤새 그림을 그리다 잠들었다 했다. 아무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임진사 부인이 도령을 불렀다. 내가 신방에 들지 않은 것이냐. 들려 했으나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잠근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별채로 갔습니다. 부인의 입이 닫혔다.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 개화를 보았다. 개화는 담장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임진사 부인이 천천히 말했다. 오늘 당장 친정으로 가거라. 개화가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었다. 부인의 눈이 차가웠다. 개화는 그날 보따리를 들고 문을 나섰다. 돌아보지 않았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다. 임도령이 옥분 앞에 섰다. 무서웠겠소. 옥분은 잠깐 생각했다. 촛불이 있었습니다. 도령이 웃었다.
소리 없이 웃는 것이었다. 그 종이는 어떻게 품고 있었소. 버리면 증거가 없어지니까요. 도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상 말이 없었다. 임 진사 부인이 옥분을 바꿔 보기 시작한 것은 그날 이후였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다. 그저 밥상을 물릴 때 잠깐 눈이 마주쳤다. 부인은 먼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전과 달랐다. 보름쯤 지나 부인이 옥분을 불렀다. 살림 맡아라. 한마디였다. 옥분은 고개를 숙였다. 임 도령은 그해 가을부터 그림을 팔기 시작했다. 고을 서당 훈장이 병풍용으로 사갔고 이듬해에는 인근 고을 양반집에서 주문이 들어왔다. 임 진사는 처음에 못마땅해 했지만 돈이 들어오자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옥부는 그 장부를 맡았다. 그를 알았다. 어머니가 일찍이 가르쳐준 덕이었다. 몇 해가 지났다. 개화는 다른 고을로 시집을 갔다 했다. 잘 산다는 말도 못 산다는 말도 들리지 않았다.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임도령 댁며느리가 기막히다는 말이 돌았다. 첫날 밤 신방에 혼자 갇혔는데 날이 새도록 나오지 않고 다음날 아침 종이 한 장으로 판을 바꿨다는 것을 어찌 그리 침착했느냐고 누군가 물었을 때 옥부는 말했다. 밤은 어차피 지나가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는 남았다.